50대, 60대 은퇴를 앞둔 우리 세대에게 건물주는 마치 노후의 안전망처럼 보였습니다. 건물만 있으면 월세로 여유롭게 살 수 있다는 말이 마치 진리처럼 들렸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금리가 치솟고 공실이 늘어나는 시대에 믿었던 건물이 오히려 짐이 되어가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건물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은퇴 후에도 계속되는 관리, 세금, 예상치 못한 문제들의 속수무책이 된 건물주들, 혹시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일만 같으신가요? 믿었던 건물이 오히려 짐이 되다니? 은퇴 후 건물주들의 현실. 건물주가 되면 은퇴 후 월세로 여유롭게 살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저도 한때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건물 하나만 있으면 끝이다라는 믿음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엔 상황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거라 믿었던 건물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실제 사례들을 통해 이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사례 1. 공실률의 늪에 빠진 60대 건물주. 서울 강남에 30억짜리 건물을 가진 이영석 가명 씨는 은퇴 후 월세로 편히 살 거라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세입자도 꽉 차 있었고 매달 들어오는 월세는 안정적이었죠.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작은 카페, 학원, 네일숍 같은 세입자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하더니 건물 전체가 텅텅 비어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공실 기간이 길어지겠거니 하며 버텼지만 몇 달이 지나자 관리비와 세금이 부담이 됐습니다. 그동안의 예금도 다 써버리고 월세를 받기는커녕 건물 유지비로 빚을 져야 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건물을 매물로 내놓았지만 요즘 같은 경기 침체 속에서는 매매가 쉽지 않았죠. 건물만 있으면 걱정 없다던 믿음이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다는 게 그의 고백입니다. 사례 2. 금리 인상에 덫에 걸린 50대. 50대 후반에 퇴직한 김정민 가명 씨는 10년 전 대출을 껴서 상가 건물을 샀습니다. 당시에는 월세가 대출 이자를 갚고도 여유가 있어서 충분히 괜찮은 투자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대출 이자가 월세 수입을 초과해버린 겁니다. 김 씨는 생활비로 써야 할 돈을 이자 갚는 데 쓰면서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건물 하나면 노후는 끝이라는 믿음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건물을 팔아서 빚을 갚으려 했지만 경기 침체로 매매가도 크게 떨어져 매각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물주가 되면 노후가 보장된다는 말은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이야기라는 김 씨의 한탄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사례 3. 과도한 세금에 무너진 60대 은퇴자.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례는 퇴직 후 건물주로 살며 은퇴 생활을 계획했던 박현숙 가명 씨입니다. 건물 임대 수익으로 풍족한 노후를 꿈꿨던 그녀는 60세에 퇴직하자마자 그 꿈을 실현했습니다. 처음에는 월세 수입이 꽤 괜찮았고 자녀들 학비까지 뒷바라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사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가 강화되면서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게다가 건물 수익이 많다 보니 건강보험료까지 치솟았습니다. 결국 월세의 상당 부분이 세금과 보험료로 빠져나가면서 기대했던 수입은 점점 줄어들었죠. 그녀는 건물주라서 남들 눈에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건물주 신화의 허와실. 이처럼 건물주 신화는 이제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침체, 공실률 증가, 금리 인상, 세금 부담 등 다양한 문제들이 건물주들에게 커다란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죠. 특히 50대, 60대 은퇴자들에게 이런 문제들은 생존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이 이렇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물주로서의 삶을 꾸리기 위해 준비해야 할 몇 가지 전략을 소개합니다.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라. 건물만 믿지 말고 다른 수익원도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배당금, 소규모 창업 혹은 소일거리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직업을 고민해 보세요. 금리와 세금에 대비하라. 대출 비율을 최소화하고 세금 변동에 따라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세무와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과 세입자를 분석하라. 건물을 매입하거나 유지하려면 해당 지역의 경제 상황과 세입자 구성까지 꼼꼼히 분석해야 합니다. 핫한 지역이 아닌 실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세요. 마무리하며 건물주가 되는 것이 무조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계획과 현실적인 준비가 없으면 건물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한 가지 자산에 의존하기보다는 다각도로 노후를 설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과거의 건물주 신화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준비하고 대비하는 삶을 설계해 보세요. 은퇴 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은퇴 후 건물주 신화의 종말과 새로운 노후 전략.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 월세 수입이 꾸준히 들어오는 건물 하나만 있으면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합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들에서 보셨듯이 건물주로서의 삶은 점점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새로운 노후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후 재정적인 안정과 삶의 질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1. 건물만 믿는 단일 수익 구조는 위험하다. 사람들이 건물주가 되기를 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월세라는 고정적인 소득이 보장된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처럼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는 단일 수익 구조가 큰 위험으로 작용합니다. 공실이 생기거나 금리가 오르면 수익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오히려 유지비가 더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대안수익원을 다변화하라. 배당주 투자, 월세처럼 꾸준히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주식에 투자해 보세요.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디지털 경제 참여. 요즘은 디지털 경제가 새로운 기회를 열어줍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전문 지식을 강의 형태로 전환하거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창업 건물의 공시를 활용해 소규모 창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카페, 공유 오피스 혹은 지역 특화 사업 등을 고려해 보세요. 2. 금리와 세금에 대비하라. 많은 건물주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금리 인상과 세금 부담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금리가 급등하면서 대출을 끼고 건물을 매입한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소득세까지 더해지면서 수익이 빠르게 줄어들죠. 대한재정관리와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대출 비율 조정, 대출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일부 건물을 매각해 대출을 상환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세요. 세금 계획 세우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적절한 절세 전략을 통해 월세 수익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관리. 고액의 월세 수입은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 구조를 다양화하거나 수익 금액을 적절히 조정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하세요. 3. 자산을 관리하는 새로운 관점. 예전에는 건물이라는 유형 자산이 최고의 투자 수단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무형 자산도 함께 관리해야 할 시대가 왔습니다. 건물 외에도 시간, 건강, 지식, 네트워크와 같은 무형 자산의 가치가 중요해졌습니다. 대한 무형 자산에 투자하라. 건강. 아무리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이 나쁘다면 즐길 수 없습니다. 정기적인 운동과 건강 관리를 통해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세요. 지식과 네트워크.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인간관계를 확장하는 데 투자하세요. 노후에도 생산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시간 관리. 건물 관리에 모든 시간을 소비하지 마세요.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안정적인 지역과 세입자를 선택하라. 건물 투자에 있어 위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요즘처럼 경제 상황이 불안정할 때는 핫한 지역보다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라. 지역 경제 분석 해당 지역의 경제 상황, 인구 변화, 산업 구조 등을 면밀히 분석하세요. 예를 들어 대학가나 안정적인 주거 수요가 있는 지역은 공실률이 낮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세입자 관리 장기 세입자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세요. 월세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세입자 만족도가 중요합니다. 합리적인 임대료와 좋은 시설 관리를 제공해 신뢰를 쌓으세요. 5. 심리적 안정도 준비하라. 마지막으로 재정적인 준비와 함께 심리적인 안정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재정 문제뿐 아니라 삶의 목적과 의미를 다시 찾아야 하는 도전이 함께 옵니다. 건물 관리에서 오는 스트레스, 공실이나 세금 문제로 인한 불안감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대한 삶의 가치를 재정립하라. 삶의 우선순위 정하기 돈이 아닌 시간, 가족, 취미, 건강 등 삶의 중요한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세요. 심리적 지원 네트워크 친구, 가족 혹은 상담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자기만족 추구, 재정적인 성공만으로 행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 만족감을 느껴보세요. 마무리하며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원한다면 건물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고 금리와 세금에 대비하며 무형 자산에 투자하는 등 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노후를 위한 준비는 어떻게 자산을 관리할 것인가에서 시작해 어떻게 삶을 설계할 것인가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스스로 새로운 노후의 기준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건물주라는 신화를 넘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노후를 만들어 보세요. 58세 퇴직 후 개인 택시 도전. 손님은 없고 빚만 남았다. 여러분, 50대 후반이라는 나이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젊었을 때처럼 체력도 넘치지 않고 직장에서는 슬슬 정년 이야기가 들려오고 주변은 하나둘 은퇴를 준비하는 분위기가 되기 시작하죠. 남들은 은퇴 이후를 탄탄하게 준비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당사자인 본인 입장에서는 앞날이 막막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그래도 평생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벌었는데 이제 좀 편하게 쉬며 살면 되겠지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혹시 모자랄 수도 있는데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볼까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은퇴 후 삶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58세에 대기업을 퇴직하고 개인 택시에 뛰어들었다가 손님도 없고 빚만 남았다는 다소 안타까운 스토리입니다. 택시면 그래도 꾸준히 수입이 있지 않을까? 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녹록지 않더라고요. 은퇴를 앞두고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통해 적어도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무엇을 피해야 할지는 조금이나마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사례 3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58세 개인 택시에 도전하다. 정석균가명 씨의 이야기. 정석균가명 씨는 58세가 되던 해 30년 넘게 다니던 대기업에서 명예퇴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성실히 회사 생활을 해왔지만 조직이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더 이상 자리에 오래 머물 수 없겠다는 불안감이 컸죠. 흔히들 명예퇴직금이라도 나오는 게 어디냐, 그걸로 치킨집 하거나 택시에도 먹고 산다라고 쉽게 말하곤 하잖아요. 정 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차 운전은 그래도 자신 있지, 사람 상대하는 것도 못하는 편은 아니고 하고요. 그래서 정 씨는 은퇴금으로 개인 택시 면허를 샀습니다.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말입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뛰면 면허값은 금방 회수하겠지 하고 낙관적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도로에 나가보니 승객이 예전만큼 흔치가 않습니다. 길바닥에 택시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 대중교통이나 카카오 등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손님들 패턴도 달라졌고요. 또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가 아니라면 한두 시간도 그냥 흘려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나이를 먹으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야간 운행을 해야 어느 정도 돈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 몇 달은 야간부터 새벽까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일주일, 한 달 계속되니 허리가 아프고 눈도 침침해지더래요. 손님이 많아지는 밤 10시부터 새벽 2, 3시까지 집중해서 운행하다 보면 낮에는 거덜난 체력을 회복하느라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대로 괜찮나? 라는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죠. 그렇게 몇 달을 버텼는데 일은 고되고 수입은 생각만큼 따라오지 않는 상황. 결국 대출까지 받아서 생활비를 충당하게 되었고 그나마 남아있던 퇴직금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택시를 하면 내가 주인이고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젠 내가 택시한테 잡아먹히고 있어요. 정 씨의 말입니다. 이후 그는 1년을 버티다 결국 개인 택시를 매각하고 조금 남은 돈으로 아주 작은 임대업을 시작했지만 손해본 금액이 너무 커서 쉽게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은퇴 후 가게 운영 vs 택시 vs 다른 직업 세 가지 사례로 보는 현실. 자, 여기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은퇴 후에는 개인 택시만이 아니라 치킨집이나 편의점 또는 용역업체 파트타임 등등 여러 선택지가 있잖아요. 대체 나는 뭘 해야 하나? 라고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제가 아는 지인 세 사람의 경험을 간단히 소개해 볼까 해요. 2-1 치킨집을 차렸다가 문 닫은 이 선배. 제 지인 중 한 명은 57세의 중소기업에서 퇴직하고 퇴직금으로 동네 골목 상권에 치킨집을 오픈했어요. 처음에는 치킨집이면 그래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좋아하니까 손님이 많을 거야 라고 생각했죠. 장사가 안 되면 배달 서비스라도 하면 되니까 큰 걱정은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배달 경쟁이 너무 치열했어요. 광고비, 배달앱 수수료, 재료비, 인건비 등등이 계속 늘어나는데 하루 매출은 생각보다 크게 나오질 않아요. 치킨 한 마리를 팔아서 남는 이윤이 예상보다 훨씬 작고 사람을 구해도 인건비가 비싸니 직접 배달까지 뛰어야 했죠. 몇 달 뒤부터는 허리도 안 좋아지고 몸이 망가질 정도였대요. 나중에는 가게 월세와 각종 유지비 부담이 커져서 1년 조금 넘기고 결국 폐업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한 건 치킨집 많이 하니까 나도 대충 하면 되겠지라고 쉽게 생각했던 거죠.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분야가 있는데 난 너무 무작정 뛰어들었어요. 이게 이 선배의 고백이었습니다. 2-2 60세에 택시 시작했다가 우울증까지 온 김 기사님. 다음 분은 60세가 되어 택시에 뛰어든 김 기사님 얘기입니다. 김 기사님은 원래 자영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고 해요. 택시 면허만 따면 일을 시작할 수 있고 차량만 구하면 되겠다며 뛰어들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째로 하루 12시간 이상을 운전해도 손에 쥐는 돈이 생각보다 적었고 보험료나 기름값 같은 고정 지출이 만만치 않았대요. 둘째로 밤낮 없이 운전하다 보니 개인 생활이 거의 사라졌고요. 운전을 계속하다 보니 허리, 목, 어깨가 다 아프고 나중에는 제대로 잠도 못 자서 불면증과 우울증까지 왔다고 합니다. 결국 김 기사님은 2년 정도 만에 택시를 완전히 그만두고 지금은 지인의 소개로 가벼운 사무보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미 내 몸은 다 망가졌어요. 차라리 처자식 줄이더라도 무리하지 말 걸 그랬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3 공장 파트타임으로 다시 시작한 박 씨. 마지막은 박 씨 사례입니다. 박 씨는 55세 때 작은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았지만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니었고 집 대출도 있어서 손쉬운 자영업에 뛰어들 엄두가 안 났대요. 그래서 주변에서 택시해 볼래? 라는 권유도 받았는데 본인은 밤에 일하거나 운전을 장시간 하는 게 무서워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결국 박 씨가 선택한 것은 공장 파트타임이었어요. 부품 조립하는 단순 노동이면 가능하다 싶어서 시작했고 종일 서 있거나 반복 작업을 하다 보니 처음엔 몸이 많이 힘들었대요. 하지만 택시를 하거나 자영업을 할 때 발생하는 초기 투자 비용이나 불확실성에 비해 박 씨는 오히려 고정된 수입이라도 있고 몸은 힘들어도 매일 출근해서 퇴근하면 그뿐이다 하라며 마음 편히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60대 초반이 되었지만 오히려 꾸준히 조금씩 모은 돈으로 매달 생활이 가능한 선에서 가계부를 맞춰가고 있다는군요.
박 씨가 늘 하는 말이 저도 한때는 택시나 가게 같은 거 하면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잘 안 됐으면 더 손해가 컸을 것 같아요. 차라리 힘들어도 수입이 일정한 공장 파트타임이 나한테는 맞았던 것 같아요입니다. 3. 은퇴 후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위 사례를 보면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죠. 은퇴 후에는 무엇을 하든 쉽지 않다는 겁니다. 치킨집이든 택시든 혹은 공장 파트타임이든 어느 길 하나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본인의 체력과 성향, 그리고 재정 상태를 먼저 냉정히 파악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체력을 우선 생각하자. 50대 후반, 60대 초반에는 이전과 달리 갑자기 몸이 버거워집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서 있거나 밤새 택시를 운전한다는 게 상상 이상으로 힘든 일이 될 수 있어요. 당장 잘해볼 수 있다는 자신감과는 별개로 장기적으로 내 몸이 견딜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초기 투자 비용과 리스크를 따져보자. 개인 택시나 자영업은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택시 면허, 차량 구입, 각종 보험료, 자영업이라면 인테리어, 장비 임대료 등등. 운 좋게 잘 되면 상관없지만 혹시라도 부진하면 그만큼 빚이 누적되기 쉽습니다. 나는 무조건 잘 될 거야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보다는 잘 안 될 경우에 시나리오를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현명해요. 고정 수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안정적인 일자리도 고려하자.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고 매달 고정 지출이 나온다면 지출을 줄이면서도 꾸준히 수입이 들어오는 직업이나 파트타임을 찾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몸은 힘들 수 있어도 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선택지가 때론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주변 조언보다 내 상황을 기준 삼자. 사람들은 이런저런 조언을 할 수 있어요. 택시해라, 치킨집 해라, 부동산 투자해라 등등. 하지만 결국 책임은 나에게 돌아옵니다. 남이 하라고 해서 덜컥 뛰어들면 힘들어진 건 내 삶이잖아요. 꼭 본인 성향과 재정 상황에 맞춰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4. 마무리하며 은퇴 후 내게 맞는 인생 2막을 찾기 위하여. 누구나 은퇴를 하고 나면 새로운 인생 2막을 꿈꾸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해야지? 고민하고 한 번쯤은 택시나 자영업 같은 걸 떠올리게 되는 게 자연스러워요. 문제는 그 길이 정말 내게 잘 맞는지, 장기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수익이 날지를 따져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소개해드린 58세 퇴직 후 개인 택시 도전. 손님은 없고 빚만 남았다라는 스토리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은퇴 후에 새로운 업종에 뛰어들었다가 폐업 혹은 부도 혹은 건강까지 망가져버린 사례가 흔합니다. 그만큼 준비가 부족했고 혹은 무작정 될 거야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화를 부른 셈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절대 어떤 사업도 하지 말라거나 개인 택시는 무조건 실패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세상에 잘 되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은 남모르게 무수한 사전조사와 준비를 하고 체력이나 자금 상황도 뒷받침이 되었겠죠. 거기에 운과 타이밍도 잘 맞아떨어졌을 수 있고요. 결국 은퇴 이후에는 나에게 맞는 길을 찾고 충분히 준비한 뒤에 도전하는 게 핵심입니다.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으니까요. 이제는 인생 100세 시대라고도 하잖아요. 58세 이후에도 아직 40년가량의 인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어디에 투자할지, 어떤 일을 하며 살지 미리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은퇴 준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신중히 그리고 오래도록 건강하게 여러분만의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58세에 선택했던 내 길이 지금 와서 돌아보니 참 잘한 결정이었지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내일이면 평생 다닌 회사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더군요. 이런 말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퇴직을 하루 앞둔 어느 대기업 부장의 독백입니다. 정년퇴직이라는 말은 축하처럼 들리지만 실제 그날을 맞이하는 사람 입장에선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명함을 내려놓고 수십 년간
오가던 출근길도 마지막이 되며 회의실에서 더 이상 내 의견을 묻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무서운 건 은퇴 그 자체가 아니라 은퇴 후의 삶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찾아오는 허무감과 혼란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하루, 정년퇴직 D-1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모두가 바쁜데 나는 할 일이 없었다. 김 부장님의 이야기. 김 부장님은 33년 동안 한 대기업 품질관리팀에서 일했습니다. 조직의 핵심이었고 후배들도 잘 따랐죠. 그런데 정년퇴직을 하루 앞둔 날, 평소와 달리 아무도 김 부장님에게 보고도 질문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퇴직 인사도 조용히 하고 오후엔 내일 퇴직 예정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조촐하게 점심을 먹었답니다. 퇴근 무렵이 되어도 누구 하나 수고 많으셨다는 말도 안 해주더랍니다. 그날 밤 김 부장님은 처음으로 내가 정말 끝난 건가 하는 생각에 잠을 설쳤다고 해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엔 할 일이 없어 아침에 일어날 이유조차 없고 하루 24시간이 너무도 길게 느껴졌죠. 결국 몇 달 만에 무기력증에 빠졌고 병원에서 경도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정체성 상실이 얼마나 큰 위기인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대부분 직장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왔기에 그걸 잊는 순간 심리적 붕괴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은퇴 전 나답게 살 수 있는 일, 사회와 연결된 취미나 활동 또는 재능 기부라도 하나 준비해 둬야 합니다. 2. 연금만 믿었는데 생활비가 빠듯했어요. 이 과장님의 사례. 이 과장님은 퇴직 후 연금이 월 160만 원 나온다고 안심했답니다. 부부 둘이 사니 절약하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사정은 달랐습니다. 건강보험료, 통신비, 관리비, 자동차세, 명절 비용, 병원비, 손주 용돈.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이 180만 원을 훌쩍 넘었어요. 게다가 아내분도 고관절 치료로 병원비가 계속 나가니 은근히 마이너스 인생이 되더랍니다. 이 과장님은 결국 택배 분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고 처음엔 자존심도 상했지만 나중엔 몸을 움직이니 정신이 맑아진다며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이 사례는 연금만 믿고 은퇴한 사람의 전형적인 실패 사례입니다. 은퇴 전 최소 2가지 이상의 소득 파이프라인을 준비해 둬야 합니다. 자영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배달, 온라인 콘텐츠, 강의, 작물 재배, 유튜브 등 다양한 시도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작게라도 버는 습관입니다. 3. 부부가 24시간 함께? 이혼 직전까지 갔어요. 박 차장님의 고백. 박 차장님은 퇴직 후 이제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여유롭게 살자고 했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집에 붙어 있다 보니 매일 싸웠다고 해요. 왜 설거지는 안 해? 뉴스 그만 좀 봐. 하루 종일 소파에만 있냐? 결국 부부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이혼을 입에 올리게 됐고 아내는 퇴직하고 오히려 인생이 피곤해졌다고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이후 박 차장님은 커뮤니티 요리 교실에 등록하고 아내는 글쓰기 동호회를 시작했는데 서로 간섭 안 하며 조금씩 다시 웃음을 되찾아갔다고 해요. 이 사례는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걸 말해줍니다. 은퇴 후엔 부부가 갑자기 하루 24시간을 함께 쓰게 되기 때문에 각자의 생활 루틴과 소통의 기준을 새롭게 맞춰야 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오히려 충돌이 잦아지거든요. 부부 사이의 거리 두기가 오히려 건강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각자의 시간, 각자의 취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퇴직 전 마지막 24시간이 주는 메시지. 퇴직 하루 전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이제 뭐 하지? 내가 그동안 이 회사에서 뭘 잃었던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 질문들 앞에서 미리 준비된 사람은 씩 웃으며 떠날 수 있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문을 닫고 집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1.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뭘까? 2. 은퇴 후에도 돈은 어디서 나올까? 3.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채울까? 이 3가지 질문에 답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은퇴 준비의 핵심입니다. 마무리하며 정년퇴직은 끝이 아니라 2번째 인생의 출발선입니다. 그 마지막
24시간을 허무하게 보내지 않으려면 미리 내 삶을 그려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퇴직했는데 이상하게 내일이 더 설렌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인생, 우리 함께 준비해봐요. 은퇴 후 12년 안에 건강이 급격히 무너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년 퇴직하고 나니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하루 종일 앉아만 있다 보니 무기력하고 멍합니다. 이런 얘기 주변에서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변화라는 걸 아시나요? 1. 2주간 누워만 있어도 근육은 빠르게 소멸한다. 근감소증의 충격.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건강한 60대 남성이 2주 동안 다리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 허벅지 근육량의 약 2530%가 소실된다고 합니다. 단 2주 만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은퇴 후 좀 쉬자는 마음으로 앉아만 있는 생활이 계속되면 근육은 빠르게 줄어들고 결국 보행 불편, 낙상 위험, 만성 통증으로 이어지죠. 이게 바로 근감소증 SARCOPNIA이고 중년 이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해결책. 앉아서 할 수 있는 하체 운동, 저강도, 스쿼트, 스태퍼 걷기 등 지속적인 움직임이 필수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운동이 아니라 생존 활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 은퇴 후 치매 위험, 해마와 전두엽을 깨워야 합니다. 퇴직하고 규칙적인 자극 없이 집에만 있다 보면 뇌의 특정 부위가 급격히 위축됩니다. 대표적인 부위가 해마이포캠퍼스인데 이곳은 기억력과 공간 지각력, 감정 조절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더 무서운 건 해마가 줄어들면 치매 발병률도 함께 올라간다는 것이죠. 미국 컬럼비아대 신경과학 연구팀에 따르면 새로운 학습, 낯선 활동, 정기적인 사회 교류는 해마의 위축을 막고 전두엽을 활성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해결책. 매일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세요. 낯선 동네 걷기, 악기 배우기, 외국어 학습 혹은 유튜브 영상 제작도 좋습니다. 두뇌는 낯설어야 젊어진다는 말, 과학적으로 입증된 진실입니다. 3. 규칙적인 수면과 식사는 뇌와 면역력을 지키는 기본. 은퇴 후 일상이 무너지면서 가장 먼저 깨지는 게 수면 패턴과 식사 리듬입니다. 밤낮이 바뀌고 식사 시간을 대충 때우면 몸은 위기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만성염증이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결국 당뇨, 고혈압, 치매 등으로 이어지게 되죠. 해결책. 기상시간, 식사시간, 산책시간만이라도 고정하세요. 아침 햇빛을 쬐며 30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멜라토닌 분비가 조절되고 수면의 질이 개선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은 은퇴 후 규칙적인 생활이 수명을 좌우한다고 강조합니다. 은퇴는 휴식이 아니라 전환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쉬는 시간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새로운 형태의 도전입니다. 평생 현역이란 말은 꼭 직장을 다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몸과 뇌를 현역처럼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뇌는 죽을 때까지 성장하고 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경가 소성의 NeuroPlasticity라고 하는데요. 이는 뇌에 자극을 주면 새로운 신경망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즉, 나이와 관계없이 변화할 수 있다는 강력한 근거이기도 하죠. 마무리하며 당신의 두 번째 인생, 지금 설계하세요. 정년퇴직 D-1 마지막으로 사무실 책상 정리하고 동료들과 웃으며 사진 찍고 집에 돌아와 TV를 켜고 앉았을 때 밀려오는 그 허무함. 그 감정을 이겨내려면 은퇴 후 삶을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어떤 뇌와 몸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지를요. 작은 습관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걷기, 글쓰기, 배우기, 움직이기. 그게 바로 인생 이막을 환하게 여는 열쇠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여행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고 이제 좀 여유롭게 살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은퇴 후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생각보다 놀랍도록 적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정말로 돈 걱정 없이 은퇴 생활을 즐기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1% 남짓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99%는 크든 작든 돈이라는 불안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그럼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그 1%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은퇴 후 돈 걱정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실제 모습,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만들었는지 구체적인 3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현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 나는 적게 벌어도 끝까지 지킨 원칙이 있다. 62세 공무원 은퇴자 이야기. 서울시청에서 30년 근무하고 은퇴한 김모 씨 62세. 그는 대기업 출신도 아니고 억대 연봉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한 달에 약 180만 원의 공무원 연금으로 생활하며 돈 걱정 없이 산다고 말합니다. 나요? 남들이 보면 소박하게 산다고 할 거예요. 외식도 잘 안 하고 비싼 옷이나 명품엔 관심 없어요. 근데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 덕분에 불안할 일이 없거든요. 그는 30대 초반부터 실천한 한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수입의 30%는 무조건 저축, 소비는 계획 안에서만. 이 철칙을 30년 넘게 지켜왔고 퇴직금은 따로 예금, 연금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물론 월 180만 원으로 풍족하다고 할 순 없지만 불안하지 않다는 것. 그게 바로 김 씨가 느끼는 돈 걱정 없는 노후의 본질입니다. 2. 노후엔 수입보다 지출 관리가 생존이다. 59세 자영업자의 전환기. 부산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25년 운영했던 박모 씨 59세. 그는 55세 무렵 폐업을 고민하던 시기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처럼 60, 70까지 일할 수 있을까? 아니지, 그럼 지금부터 줄여야겠다. 그는 은퇴를 수입이 끊기는 시기가 아니라 지출을 통제하는 훈련의 시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게 정리, 소형 임대 수입 확보, 외식비, 자동차 유지비 절감, 스마트폰 요금도 가족 전체 요금제로 변경, 아파트에서 전원주택 전세로 이사. 지금 그는 월 지출을 120만 원 수준으로 줄였고 임대소득과 소액 투자로 월 16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이 벌어서 많이 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은퇴 후엔 그게 안 돼요. 돈을 안 쓰는 기술을 익혀야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 걱정 없는 노후는 수입이 아니라 지출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3. 은퇴하고도 돈 버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55세 파이어족 부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50대 초반에 은퇴한 이모 씨 부부. 처음엔 무작정 파이어족 FIRE 조기 은퇴를 꿈꾸며 회사를 그만뒀지만 1년 만에 돈 걱정에 휘청거렸습니다. 아무리 절약해도 생활비가 계속 나가잖아요. 그때 진짜 무서웠어요. 이러다 몇 년 못 가겠구나 싶었죠. 그래서 부부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단순히 절약이 아니라 작게라도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자고요. 남편은 블로그와 유튜브로 월 5,080만 원 수입 발생. 아내는 수공예품 온라인 판매 시작. 농지 임대에서 자급자족형 주거 마련. 은퇴 전 마련한 소형 아파트에서 월세 수입. 지금은 월 150만 원 정도의 작은 현금 흐름이 만들어졌고 큰 욕심 없이 사는 삶에 만족합니다. 우리는 부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한 달 수입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몰라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게 최고죠. 결론, 돈 걱정 없는 노후 누구나 가능할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절약을 강박이 아닌 전략으로 본다는 것. 소득보다 지출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 소소하게라도 은퇴 후 수입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 그 누구도 수십억을 갖고 은퇴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현실적인 준비와 심리적 안정을 바탕으로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죠.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질문. 나는 내 은퇴 후 지출을 정확히 알고 있을까? 매달 고정 수입이 끊긴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지금 내 소비 습관은 은퇴 후에도 유지 가능한가? 노후가 두려운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막연한 불안 대신 구체적인 숫자와 습관, 구조를 준비하세요. 그게 바로 1%의 삶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노후에 돈 걱정 없는 사람들, 실제로는 단 1%뿐이라면? 현대 사회에서 노후의 경제적 자유는
더 이상 소수의 특권층에게만 주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그 자유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소수만이 돈 걱정 없는 은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외 다수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은퇴 후에도 실질적으로 경제적 불안을 느끼지 않고 사는 사람은 전체의 12%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노후 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충분히 안정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1.5%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곧 100명 중 9,899명은 정도 차이는 있어도 경제적 불안을 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과연 우리는 그 1%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1. 절대적 자산보다 중요한 지출 통제력.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는 많은 자산을 가진 것과 돈 걱정 없는 삶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자산이 있어도 매달 400만 원 이상을 소비하는 생활을 유지한다면 은퇴 후 20년이 채 안 되어 자산이 고갈될 수 있습니다. 반면 2억 3억 원 규모의 자산이라도 소비를 줄이고 소소한 수입원을 유지한다면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사례 공무원 은퇴자 김모 62세. 서울시청에서 30년 근무 후 은퇴한 김 씨는 매달 약 18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을 수령합니다. 절제된 소비 습관과 철저한 지출 관리로 인해 별다른 부업 없이도 안정된 노후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자산 규모보다는 정기적 현금 흐름과 지출 절제 능력이 노후 안정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2. 불확실한 소득보다 안정된 구조. 은퇴 이후의 삶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지속 가능한 수입 구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노후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편히 쉬고 싶다고 말하지만 소득이 완전히 사라지면 불안감은 오히려 커지기 쉽습니다. 사례 자영업자 출신 박오 59세. 프랜차이즈 치킨점을 운영하다가 55세에 폐업한 박 씨는 이후 소형 부동산을 임대하여 월세 수입을 만들고 생활비를 120만 원 수준으로 절감했습니다. 소비 구조를 먼저 정리한 후 소규모 현금 흐름 기반의 안정된 생활로 전환한 점이 주목됩니다. 이처럼 은퇴 후 수입이 크지 않더라도 지속성이 있다면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파이어 족 FIRE도 결국 현금 흐름이 핵심. 최근 조기 은퇴 FIRE, 퍼넨셜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얼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단순히 자산 축적만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례 55세 파이어족 부부. 이 부부는 직장 생활을 조기에 정리하고 은퇴를 택했으나 초기 12년간의 고정 지출로 인해 불안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후 유튜브 콘텐츠, 온라인 판매, 소형 부동산 임대 등을 통해 매달 150만 원 수준의 소득 구조를 만들고 안정성을 되찾았습니다. 이들은 절약만으로는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다. 작더라도 수입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고 말합니다. 노후의 경제적 안정은 결국 현금 흐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전문가가 강조하는 노후 돈 걱정을 없애는 3대 전략.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라. 은퇴 후 예상되는 월 고정 지출과 변수 지출을 분리해 계산해야 합니다. 식비, 통신비, 건강보험료, 관리비 외에도 돌발 지출 병원비, 경조사비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현금 흐름 중심의 자산 구조로 전환하라. 주식, 부동산, 연금 중에서 정기적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을 중심으로 자산 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배당주 ETF, 소형 임대 부동산, 월 지급형 즉시연금 등. 고정비를 줄이는 소비 구조 다이어트를 실행하라. 자동차, 주거비, 통신비 등 고정비부터 절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주거 형태의 전환자가 전세, 수도권 지방만으로도 연간 수천만 원의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조언. 지금이 바로 1%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돈 걱정 없는 노후란 단순히 많은 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현금 흐름과 절제된 소비, 그리고 현실적인 계획이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지금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소비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면 불안정한 노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자산이 많지 않더라도
지금부터 수입 구조를 만들고 지출을 통제한다면 당신도 충분히 1%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지금의 생활을 정확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매달 조금씩 준비한 결과가 결국 은퇴 후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